취업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취업 매뉴얼의 윤장섭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3가지 비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책은 구조화된 단계별 글로 쓰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자기소개서 3가지 유형, 지원 동기, 스토리텔링, 입사 후 포부 이렇게 3가지 문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입사 후 포부 문항에 대해서 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 문항은 다른 문항과 비교해 봤을 때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나중에 회사에 오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성과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채용 담당자들이 평상시에 글쓰기를 할 때 익숙한 표현 방식으로 글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결론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미괄식 구조에 익숙하지만 기업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두괄식 구조로 글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입사 후 포부 문항에서 결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일할 건지 업무 성과를 낼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 문항에서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일할 건지를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업무 계획까지 제시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입사 후 포부 문항을 좀 잘 쓰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앞 영상에서 지원 동기를 잘 쓰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이해 수준을 어필하기 위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입사 후 포부 문항에서는 향후의 업무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라는 걸 어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교환 보면서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비책은 구조화시키고 단계별로 분리해서 세팅하자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입사 후 포부 문항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제시할 때 KPI 관점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인사점수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인사고과 평가는 KPI라는 걸 설정해 놓고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초가 되면 올해 사업 목표를 보통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사업 결산을 해서 이 사람의 목표 대비 얼마나 일을 했는지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려는데 이걸 KPI라는 걸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KPI 관점에서 목표를 먼저 제시한 이후에는 다음 2번째 단계에서는 앞단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이때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가지 형태로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원 직무와 관련돼서 업무 성과를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나서 목표를 KPI로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업무 성과를 파악해서 목표를 제시했다는 얘기는 실무자 입장에서의 직무 성과 또는 업무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직무 관련된 KPI로 목표를 제시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스텝 1-2로 넘어가시면 본인이 제시한 목표가 달성이 되면 회사 차원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의 영향은 바로 기업 입장에서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시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해당 지원자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만 기업의 경영 구조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KP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러거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다양한 어록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이분의 어록을 평상시에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 많은 어록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한 가지가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고 하거든요. 경영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정하는 일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할 건지 의사결정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영학에서 공부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의 말의 의미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영자원을 고려해야 되는데 경영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즈니스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일을 먼저 정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업무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된 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추진해 나갈 텐데, 관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목표 대비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영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관리를 할 때 숫자로 관리하는 게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사업 계획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자분들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목표 설정, 두 번째 의사결정, 마지막 세 번째는 경영관리. 근데 그 관리를 할 때 숫자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KPI는요, 조직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계량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또는 인덱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정보학에서 KPI는 현재 비즈니스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향후의 대응책을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입장에서의 KPI 중에 하나가 판매량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몇 개를 팔아왔냐, 판매량 당연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KPI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초에 만약에 해당 영업사원에게 올해 판매 목표를 100만 개 달성해라 라는 목표를 제시해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반기 6개월간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상반기 결산을 했더니 현재 40만 개의 판매량을 달성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100만 개를 판매해야 되는데 6개월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대략 50만 개 정도를 판매했어야 되는데 현재 40만 개밖에 판매를 못했죠. 그러면 현재 비즈니스 상태를 명확히 파악을 했고요. 남은 6개월 동안 60만 개 이상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KPI로 관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KPI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월 매출 1억 원 달성, 1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죠. 신규 고객 300명 확보, 이런 부분들도 숫자로 표현될 수 있고요. 생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량률을 1% 이하로 유지하겠다, 또는 설비의 가동률을 95% 이상 확보하겠다, 이런 것도 다 숫자로 표현될 수 있고요.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는 고객 만족도 점수를 90점 이상 확보하겠다, 또는 콜센터의 고객 어떤 문의, 응답 시간을 30초 이내로 진행하겠다, 또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이직률을 5% 이하로 하겠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교육 참여율을 95% 이상 확보하겠다. 이런 식의 다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KPI다. 제가 예전에는요, 취업 컨설팅 할 때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다가 직무 관련된 KPI를 검색하시면 전문가들이 블로그 같은 곳이나 카페 같은 곳에다가 상세한 설명과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KPI를 조사하고 자소 쓰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챗 GPT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 담당자의 KPI 또는 마케팅 담당자의 KPI,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상세한 설명과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직무와 관련된 KPI를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목표 달성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앞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제만 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 아직 회사에 대한 업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 2-1에서는 신입사원으로서 업무 파악을 위한 수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해서 이직하셨던 경력사원 입장에서도 보면 기존 회사와 다른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 제가 취업 컨설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썼던 자소서 내용에서 주로 입사 포부 문항에서는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직무 관련성 있게 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직원으로서의 업무 태도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직무에 대한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는 건 기업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제품이나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 그래서 무언가 인풋이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 인풋을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창출을 위한 일련의 각각의 업무 단계가 있는데 그 업무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본인이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업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먼저 어필한 다음에는 스텝 2-2가 중요할 수인데, 스텝 1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쓰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주요 직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실무조사를 통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텝 2-2까지 작성하시면 스텝 1에서 제시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 구조로 글이 써질 거고요. NCS 직무기술서 같은 걸 활용해서 각 능력 단위별 업무로 설명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채용 사이트의 직무 소개 자료 같은 걸 파악하시면서 직무에 대한 어떤 구조로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텝 2-2까지 작성되고 나면 목표 달성되는 구조로 글이 써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업에서 목표 달성했다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인이 이룬 목표를 좀 더 한 단계 높은 업무 성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나 스토리텔링 문항 작성할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자기소개서는 설명형 구조의 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설득의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 이후에는 한 단계 높은 업무 비전, 회사의 성장과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또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또는 제도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식의 업무 비전을 갖고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성과 창출을 위한 개선 활동으로 얘기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을 바꿔보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업무 비전을 얘기하면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자기소개서 비책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그 지원 동기와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오늘 공부한 입사업 포부 문항,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사례 연구, 이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는 그 공채 시즌이 되면 여러 기업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발표할 텐데 각 기업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자기소개서 문항도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작성 가이드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